방금 소개받은 뉴 골드그래퍼 박윤정 이사입니다. 엄마, 아이를 위해 땡땡 해주세요. 과연 뭘 해달라는 건지 저의 성장 스토리 속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건강에 진심인 엄마였습니다. 제가 임신 중에 아이를 잃을 뻔한 큰 위기를 겪고 어렵게 출산을 했거든요. 이 아이가 워낙 예민해서 먹지도 않고 소화가 좀 많이 안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유아 검진을 가면 늘 하위 2.5% 안에 드는 작고 약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지인의 권유를 받아 대학병원에 소아 성장 클리닉을 다니게 되었고요. 거기서 저는 결국 먹는 것,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영양소가 파괴되는 게 싫어서 저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김치, 물, 우유, 치즈 이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매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해주는 열혈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직업은 옷가게였는데요. 제가 자주 아픈 편이긴 했으나 한 번은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일반 감기가 아닌 천식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청정기가 필요하다고 하여 옷가게 단골이었던 A사 사업자에게 청정기를 구매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자주 오시더라고요. 관계식이었겠죠? 근데 그때 몰랐어요. 일주일에 이틀, 3일씩 오시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건강을 챙기면서 가족들의 미래, 준비할 수 있는 권리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소득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저 옷가게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직업은 노동 수입에 불과한 것. 그럼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A사 사업에 미팅에 나갔습니다. 혹시 데몬이라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각종 영양제에 있는 성분들 테스트하고 생필품에 있는 성분 테스트하고 얼굴에 쓰는 화장품 pH 농도 체크하느라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각종 용기, 용액, 구두 약도 있었고요. 거울, 리트머스 종이까지 다 완벽하게 구매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생필품도 당연히 그것들로 썼고요. 그 속에서 저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소 파괴가 좀 적대요. 그래서 그 비싼 냄비와 인덕션들도 다 사서 퀸미팅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하던 저에게 브레이크 걸리는 일이 생겼어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언니, 그 치약에 진짜 안 좋은 화합물 있는 거 알아? 야, 어떻게 이 A사가 좋다고 하는데 치약까지 유기농으로 만들겠어? 당연히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영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색 색소 1호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 그리고 PEG 400 같은 경우도 물질 자체가 발암물질 잔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었고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성분은 섭취, 흡입 시 폐와 내장 세포가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정말 어마무시한 성분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이 회사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런 성분을 제대로 비교해보지도 않고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썼다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전달받게 되는데요. 제가 A사 가입과 제품을 권유했다가 까였던 제 베프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집에 그 친구의 또 베스트 프렌드였던 지금 저희 팀의 수장이신 김준 에메랄드님께서 처음 오셔서 첫 사업 설명을 했던 날이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그동안 영양제 사업을 한다는 제가 영양제 비교 가이드 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게 조금 의아했죠. 그러면서 정말 놀라웠던 거 하나는 내가 지금껏 1위라고 정말 의심치 않았던 1위라는 A사 제품이 성분에 대한 흡수에 대한 1위가 아니라 인지도 그리고 판매율 1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희 김준 스폰서님처럼 정말 잘하는 지금처럼 잘하지 않았었던 보상 설명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저희 보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보상 플랜이 있다고? 뭐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던 이 A사는 뭐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A사 보상 플랜의 특징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피라미드,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라면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 피라미드 모양 A사도 이런 구조였는데요.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인프라가 없으니 3%에 대한 보상,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어 들이신 분은 6%, 9%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가장 많은 소득을 가져가시는 분은 21%의 소득을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지금 가입한 저나 소개한 친구나 유산화를 한국에 가져오신 분이나 누구나 20%를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제 일하는데 3% 가져가는 게 맞고 열심히 한 사람이 21% 가져가는 거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마 A사로부터 세뇌를 잘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차등 지급되는 보상의 구간이 나눠 있다는 겁니다. 20만 원 정도의 소비가 올라오면 3%, 그리고 60만 원 정도의 소비가 올라오면 6%,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1000만 원 정도의 포인트가 올라오면 21%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1000만 원, 680만 원 이 금액은 금액이 아니라 포인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저희가 이제 판매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50만 원의 포인트가 올랐다고 하면 몇 프로로 지금 정산을 받으실 것 같아요? 똑똑하시네요. 저는 이제 근처 50만 원이니까 60만 원이랑 더 가까워서 6%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똑똑하십니다. 네, 지금 30만 원이나 오버된 3%에 대한 소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한 달은 100만 원 정도의 소비가 올라왔습니다. 100만 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9% 받을 수 있는데 6%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판매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20만 원을 제가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지금 완전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어. 어차피 쓸 거고 우리 애기들 지금 이참에 제품도 더 경험하고 완전 쟤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 보너스가 다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유산화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에서 21%의 차등 지급되는 것은 1차 보너스에 불과했고요. 2차, 3차 보너스가 있다는 건 제가 A사에서 공부할 때 한 번도 들어도 보도 못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2차, 3차 보너스는 소위 성공자라고 얘기하는 아까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21%를 벌는 그런 성공자가 됐을 때 그들만 가져갈 수 있는 보너스였는데요. 아니, 유산화는 누구나 20%를 준대요. 근데 회원가입과 동시에 이 기회를 알리고 제품을 알려서 PPPS를 통해서 10%, 15%를 또 바로 받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규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당인 35%를 다 받아갈 수 있는 진짜 공정한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A사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였던 거죠. 돈 좀 벌어봤다 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14% 소득을 더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직급 마케팅이 있는데요. 1명, 2명, 3명, 그래서 총 6명 정도까지 나처럼 21%의 인프라를 만들어서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야지만 그 다음 직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유산화 혹시 골드 되실 때 퓨처빌더 2명, 퓨처어치버 2명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 보신 적 없으시죠? 저희는 그저 내 하부에서 땅땅이든 땅따라땅땅이든 포인트가 올라와서 합해서 그것들이 5,000점이 4주 연속되면 골드 바로 되는 건데요. 여기 A사에서는 21%로 버는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을 1명 만들어야지 직급 성장, 그리고 2명을 만들어야지 또 다음 직급, 6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지만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후담으로 그때 가입해서 청정기 구입했던 그 사업자분이요, 지금 11년째 이 A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에메랄드님이세요. 근데 그 팀에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소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정말 성장이 어려운 회사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달마다 너를 뛰었는데요. 그건 바로 월 마감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월 마감이 있기 때문에 월 초에는 뭔가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지만 월 마감이 됐을 때 내가 이 정도 조금 해야 되는데 내가 20만 원만 하면 6% 받을 수 있고 9%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일 프로모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건 바로 사재기와 하부에서 포인트들을 많이 짜내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지인에게 청정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인이 청정기를 구매하겠다고 했고 저에게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우리는 이거 정가로밖에 판매 못해. 제품 하나 서비스를 줄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야 내가 맘카페에서 알아봤는데 어떤 다이아몬드님이 말일에 구매하면 20만원 할인해 준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이아님이셨으니까 21%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시니까 더 많이 받으니 조금 더 빼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제일 많이 받아본 게 15%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 진짜 그 다이아님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야 되는 회사구나. 안 되겠다. 그러다 제가 저의 한계를 느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제 위에 있던 한 스폰서님께서 승급을 위해 하부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정 금액씩 나눠서 포인트를 올리기로 한 건데요. 열심히 영업을 하고 소개를 했지만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그 주 저는 이 땡땡땡이라는 이 땡땡땡 아시죠? 그 정수기 100만 원이 훌쩍 넘은 거거든요. 제가 할당받은 그 금액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사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A사에서는 치약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치약 쓰시다가 치약 다 안 나오면 그냥 바로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맨 밑에부터 끌어올리고 돌려서 한두 번 정도 더 쓸 수 있을 만큼 치약을 짜내는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누군가의 승급을 위해 치약짜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총 200만 원의 소비를 했고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26만 원의 캐시백을 받았습니다. 바보잖아요. 누가 26만 원 벌으려고 200만 원 쓰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래, 이 과정은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저를 잘하고 있어. 윤정아, 너 진짜 너 이 사업에 딱이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해들은 유산화는 제가 5년 전 가입할 때 그 금액으로 대비해서 제가 쓴 건데요. 한 달에 20만 원, 100점만 써도 주마다 4주를 해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 한쪽을 살짝 아직도 여전히 A사에 담그고 있었거든요. 생필품들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아예 정말 배신해버리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우리 아이들 양말을 빨기 위해서 프리땡땡을 구입하러 로그인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찾아봤더니 제가 6개월 이상 소비하지 않아서 강제로 탈퇴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밑에 소비자와 사업자 50분 정도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되게 많이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21%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럼 여기 제품 성분에 있는 나쁜 것들도 받겠다. 유산화 사업의 비전을 좀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관리를 안 했더니 이렇게 강제 탈퇴가 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 나 이참에 제대로 된 회사 한번 해보자. 이 즈음은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을 때였고요. 감사한 시스템이 덕산에 생겼었어요. 저희 비전 세미나가 오픈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감사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뚜벅이인데요. 다른 리더님들한테 신세 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침 첫 기차를 아이들과 타고 섭교에 내려서 또 덕산까지 들어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거기 도착하면 8시 40분쯤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1박 2일 세미나를 엄마 세미나를 위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또 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9시 일바로 워터파크에 들어가고요. 이게 비닐 마스크 진짜 숨도 안 쉬어주고 물놀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마스크를 쓰고 물놀이를 열심히 해줬어요.
그리고 또 체 시간도 채 놀지 못하고 씻고 올라와서 아이들을 바깥에 카페에 앉혀놓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여담인데요. 제가 첫 해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늘 아이들과 다녔거든요. 저기 지금 에메랄드 2홀에 아이 동반놀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는 저부터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열심히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저는 양쪽의 날개를 단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위기가 옵니다. 제가 코로나 백신 2차의 부작용으로 자궁에 갑작스러운 혈전이 생겼고요. 응급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마침 또 저희 비전 세미나가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 이 이후에 수술할게요. 이렇게 미루고 저는 열심히 마지막 비상한 각오로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 다다음 날 수술을 들어갑니다. 그때만 해도 또 더 보호자 동반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간호병동을 선택하고 홀로 쓸쓸히 수술실에 들어가서 사인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너무 억울하고 슬픈 거예요.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마음을 여기 보이시죠? 마이럴 멘츠 박사님의 보이지 않는 기적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4시간의 긴 전신마취 수술을 통해 자궁을 전체 다 적출했고요. 이후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 진통제를 맞으면 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택한 적도 없는데 나와보니 이미 제 팔에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간호사님이 안 누르세요? 잘 참으시는 건가요? 그래도 한번 누르세요. 해도 안 눌렀어요. 끝까지. 이렇게 헬스팩과 영양제들 먹으면서 그 다음날 바로 천안 RTS에 제가 참여 중이었거든요. 8시 10분에 밥을 먹고 바로 이렇게 고개러를 올리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마음이 많이 떨어지는 날들이 많았어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울증이 동반되었거든요. 그래서 미팅 가기도 싫고 늘어지고 싶은 날 제가 집에 늘어져 있으면 저희 딸들이 엄마 주영이 이모네 집이라도 가봐. 아니 준범이 삼촌네 카페 가면 되잖아.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저에게 동기부여를 또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냥 놀 수만은 없었어요. 꾸역꾸역 나가서 미팅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해줍니다. 뭐라고? 될 수밖에 없다. 왜? 무조건 실패하지 않게 노력하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여자지. 엄마 유선에 딱 적합한 사람이야. 네, 저는 딸이 둘이니 방구석에 이런 스폰서가 있어요. 진짜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두 딸들입니다. 그러다 제가 열심히만 했지 결단이란 걸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던 중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왔는데요. 그게 바로 2023년 아시아 컨벤션 무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재미없었어요. 뭐야 이거 비전 세미나 연장 아니야? 이게 심드렁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냥 대충 강의도 한쪽으로 듣고 그랬는데 성공자들의 무대를 보는데 젊은 말레이시아 다이아몬드님께서 양쪽에 딸들이랑 올라와서 박수를 막 박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이 마구 났습니다. 저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 무대 위에서 성공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데 내 딸들이 뭐가 부족해? 왜 저 무대 위에 못 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나는 저 무대 위에 우리 아이가 꼭 올라가고야 말 거야. 이후 24년 아시아 컨벤션 일정이 발표된 날 저는 바로 항공권을 3장 결제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 하면 제가 그냥 저 혼자 가거나 혹은 이런저런 핑계로 골드를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사업은 열심히 했지만 또 기계적으로
고개러 하고 미팅 가고 성과가 많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저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사나 코리아로부터 알림이 왔는데요. 3월 2일까지 승급자에 한하여 아시아 컨벤션 무대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3월 2일? 그러면 골드를 가기 위해서는 4주가 필요하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정말 늦어도 2월달에 내가 고 해야 되잖아. 그래, 2월 첫 주 난 무조건 달린다. 제가 골드를 달리는 동안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여쭤보시면 저는 바로 셀프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의 이 셀프 동기부여로 한번 동기부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 다 아시잖아요. 그로잉업 성공자들의 행진 노래. 그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저 레드카펫을 꼭 밟아야 말겠어. 저 무대 위에 올라가고야 말겠어. 제가 집에서 어떤 날은 하이힐까지 꺼내서 신고 이 노래를 커다랗게 들으면서 나는 성공자야. 그리고 샤워를 할 때 샤워기를 앞에 두고 스피치를 막 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무대 위에 서게 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막 이렇게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이게 뭐야, 이 느낌이 아니라 맞아, 나 저 무대 위에 서야지, 내 꿈이 있잖아 하고 다시 달릴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맞는 가방이라고 저희 팀에서 부르는데요. 저희 가방에 들어있는 것들 하나씩 보시면요, 언제 어떤 미팅이 있을지 모른다면 셀라비브 전단지, 전 제품 전단지, 이정우 선수 전단지, 다이어트 전단지, PDR 전단지 다 넣고 다니고요. 그리고 골드 4주 동안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바로 셀라비브잖아요. 셀라파티 누구든 붙잡고 해야 된다고 셀라비브 전 제품. 그리고 저에게 제품을 주시는 분들이 혹시 호전 반응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바로 전문가처럼 안내해드리겠다고 호전 반응 책, 시스템 다이어리, 심지어 충전기, 립밤, 소분한 영양제 다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시내버스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에 저기 우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네요. 화면이 막 밝아서. 이날은 비까지 왔으니 6kg가 넘는 가방을 들고 우산까지 들고 시내버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이날은 진짜 다행인 게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인바디까지 들고 다니면서 직접 측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런 미팅 해보셨어요? 시내버스 안에서. 움직이는 시내버스 안에서. 제가 달리기로 한 첫 주 눈이 어마무시하게 왔습니다. 눈이 왔으니까 모든 미팅이 취소가 됐고 그래도 저는 무조건 나갔죠. 자연스럽게 바로 시내버스 앞자리에 앉았는데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시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그래. 저는 열심히 운전하시는 아저씨 옆에 기둥을 붙잡고 네, 이정우 선수 아세요? 이정우가 먹는 영양제예요. 정말 이 영양제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저한테 꼭 연락주세요 하며 전단지와 명함을 드렸는데요. 정말 끌어당김의 법칙이 해당이 되는 건가. 그날 저녁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고요. 이 기사분은 지금껏 저에게 헬스팩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멋진 최신상 골드로 승급했습니다. 이제 다른 최신상 골드님이 생기긴 했지만 제가 한 달 넘게 유사나 코리아를 대표해서 유일한 골드로 얼굴을 날렸거든요. 정말 영예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더 뜻깊었던 거는 저와 함께 두 분의 파트너님이 퓨처 어치버로 승급했는데요. 이분들은 제가 A사에 있을 때 소비자였던 분이셔요. 그때 제가 A사에서 유선하라고 갈아탈 때 변절자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그리고 유선화를 믿고 건강을 찾으면서 이제 가족들의 미래도 멋지게 만들고 계신 성공자분들이십니다. 박수 나올 일 너무 많네요. 저는 그렇게 저의 소원이었던 아이들과 아시아 컨벤션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딸들이 엄마 내가 승급한 것도 아니고 이러더니요.
뒤에서 승급 그 랠리를 준비하는 동안 엄마 나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나 어떡하지? 엄마 나 태극기 이렇게 흔들어 막 이랬어요. 그리고 랠리를 다 마치고 내려오니까 엄마 너무 짧잖아. 나 내년에 다시 미국에서 컨벤션 무대에 올라야 되니까 최소한 이그제 골드로 승급해. 이렇게 저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5년의 시간이 지지분지됐던 것 같은데요. 무색할 만큼 멋지게 성장 중입니다. 쉐어 더 비전 제가 300위 중에 50위로 성공자들과 맛있는 대접을 받고 음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유산아 리더십 서밋에 지금 도전 중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플라이어에 올라왔던 라스베가스 그로우스 10위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읽었던 책에서 감명 깊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중년의 엄마가 회교 여행 중에 그 현지 분이랑 만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엄마가 내 딸이 내가 40살이 됐을 때, 내가 20살이 됐을 때, 내가 행복해 보여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했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엄마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딸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엄마.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 엄마신 분들, 아빠신 분들 진짜 많으시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도구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힘들지만 버텨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멋지게 성장해 주시고요. 성장만 하지 마시고 승급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저 하나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멋지게 행복해 주세요. 나는 엄마니까, 우리 모두 엄마, 아빠니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